생각해보면요, 눈이 영화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가 눈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이렇게나 우리를 긴장시키고 고생시키는데도 우리가 눈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 중에는요, 러브레터, 러브스토리나 영화 속에서 본 그 멋진 눈 장면들, 눈 풍경들, 그 낭만적인 눈 위의 장면들, 그 덕분에 멋진 장면들이 나온 영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하고 영화 함께 보실래요?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퐁당극장. 공장장 아니죠? 퐁당극장의 극장장님 오셨습니다. 아티스트 복만대 감독님 안녕하세요. 눈조르노. 네, 본조르노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눈조르노. 네, 눈이 또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네, 많이 겨울에 쌓였어요. 눈이 많이 오면 네. 한해 농사가 또 잘 된다라는 그 좋은 생각으로 사실 어제 저녁에 네. 작가님한테 전화를 좀 드렸어요. 뭐라고요? 혹시 내일도 못 가는 거면 미리 전화를 아침 6시 반에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PD님한테 남겨드릴게요. 이러더니. 눈과 함께 오는 남자. 근데 그 작년에는 조금 이 시기에 따뜻했잖아요. 겨울이 눈 거의 안 왔어요. 네,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좀 많이 따뜻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여름 생각해 보면 최장길이의 그 장마가 있었고, 네. 약간 좀 이거 좀 심한데 하는 정도의 뭔가 좀 기상이 좀 변화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전 추위를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겨울엔 추워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지금 계속 저도 그 단디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오히려 추운 한계 지점을 넘어가는 훈련을 하면 안 추워요. 생각보다. 극기 훈련 같은 건가요? 저는 극기 훈련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네네. 오히려 바람을 더 많이 맞으니까 네네. 좀 훈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여름에는 거죠. 에어컨 밑에 있는 것보다 네. 오히려 땀을 흘리는 게 낫고 자연에 맞춰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감독님, 징크스 혹시 있으세요? 징크스는 많죠. 징크스 덩어리죠. 진짜로요? 네, 그럼요. 저는 그냥 손톱이 이유 없이 깨지면 그날 하루는 되게 조심해요. 아, 그래요? 네. 손톱이 좀 약하기도 한데 괜히 그런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약한가 봐요. 많이 연약하시죠. 네. 근데 손톱이 깨지면 뭔가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손톱이 깨지는 거는 괜히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혼자 그거를 손톱이 깨진 거에 다 모든 걸 이제 탓을 한 거죠. 그래서 손톱이 깨지면 몸 조심해야지 이런 저의 징크스가 있어요. 바빠지니까 또 그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신발은 꼭 왼쪽부터 신어야 돼요. 왜요? 슬리퍼든 뭐든 왼쪽부터. 손흥민이 그런데요. 양말도 그렇고. 근데 왜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현관문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 나갈 때의 기운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발부터 무조건. 그래서 슬리퍼 신을 때도 잘못 빠르게 신다가 오른발부터 제가 이제 오른발잡이니까. 네. 오른발부터 딱 신다가 다시 벗어요. 그리고 왼쪽 넣어서 다시 신어요.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신발도 양말도 그리고 집 문 밖을 나갈 때도 왼발로 먼저. 바지 입을 때도 왼쪽부터. 네. 모조리 다 왼쪽으로. 모든 걸 왼쪽으로. 기운을 조금 그냥 기분에는 좀 트는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힘이 좀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왼편에도 힘을 실어주는 뭐 이런 느낌일까요? 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좀 기분의 문제인지 모든 건 기분 탓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 탓이에요. 네, 그래서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징크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저희 퐁당함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징크스. 자, 오늘 퐁당극장 상영할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조금 더 많은 과거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1962년도 홍콩으로. 62년도요? 네, 62년도 배경인 홍콩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62년도 배경의 홍콩은 어땠나요? 저도 안 가봤죠. 네, 영화 속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걸 이제 화양연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화양연화. 네, 오늘은 화양연화를 들고 와봤습니다. 화양연화. 기대됩니다. 그 영화 시작 부분부터 역시 왕가희 감독답게 이번에도 영화를 또 이미지로 승부하겠구나. 이 내러티브라기보다는 이 이미지의 파편을 또 어떻게 모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왕가희 감독이 이미지로 영화를 만드나요? 네네. 그 특유의 예전에는 핸들드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손에다가 카메라를 들고 그렇죠. 어깨 위에 이렇게 들고 찍는 거. 그렇죠. 극도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많이 담아낼 때 약간 흔들리는 게 계속 미세하게 있는데 일부러 흔들지 않고 사람의 호흡으로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사실 극장에서 보면 멀미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인 중경삼림이나 열혈남아 같은 영화들을 볼 때에는 그 젊은 시절 방황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또 스태프니팅이라고 그래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왜 연속적으로 안 보이고 좀 흘러가듯이 끊기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술 한잔 먹고 어제 기억이 어떻게 됐지 하는 그런 느낌처럼. 네. 근데 오늘 가져온 화양연화는 선명합니다. 선명한데 많이 느려요. 느리고 나른해요. 나른하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져요. 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이 영화를 보면 아무리 돌을 닦는 사람도 소파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푹 소파에 푹 누워가지고 다리를 탁 꼬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이 영화의 화양연화는 사실 이제 원래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 네, 1930년부터 40년도까지 활동했던 주선이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노래가 이제 화양연화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의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이 사실은 예전과는 제 영화는 좀 달라요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막이 먼저 나옵니다. 한문으로 쭉 써져 있는데 그와의 만남에 그녀는 수줍어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소심함에 그녀는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거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지나간 날을 기억한다. 먼지 낀 창틀을 통하여 과거를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였다. 그래서 이 영화의 톤앤 매너를 규정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 이렇게 보세요 영화라고 하는데 이미 떠난 헤어진 연인의 이야기인 거죠. 장만옥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너무 좋아해요 장만옥. 그냥 그 영화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장만옥과 양조위가 나와서 아주 세련되게 역시 영화 감독을 믿고 가는구나. 멋있다. 감독도 멋있고 배우도 멋있고 거기에 나오는 미술도 멋있고 특히 음악은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이 방송 나가면 하루 종일 음악만 듣지 않을까. 화양연화, 꽃화, 모양양, 해연, 빛날 화. 그래서 화양연화. 영문 제목으로는 In the Mood for Love였고요. 왕가희 감독이 처음에는 이 영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시크릿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으려고 했었다는 영화입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영화 제목도 매번 번뇌하고 제목을 가지고 사실 영화 감독들이 장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화 제목은 장명이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중요하죠. 우리도 태명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가제라고 해요. 가제. 이 영화는 이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절대 이 제목으로 갈 수 없다. 근데 자꾸 불려지다 보면 좋거나 아니면 그 영화 제목대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왕가희 감독은 제목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편집하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이제 러브씬이 원래 있는데 그 장면은 좀 빠지고 깐에도 먼저 보내놨는데 그거는 재편집을 해서 보낼 테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해서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영화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과연 대중이 내 영화를 볼 때는 어떤 자세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제목도 시크릿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직접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양연화. 화양연화. 잘 지었어요. 느낌 달라요. 완전 달라요. 20년도 넘은 이 영화가 왜 인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추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개봉된 화양연화를 본 관객 연령층이 30대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20대 그리고 40대 순이래요.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다시 본 관객 연령층이잖아요. 네. 사실 20대는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죠. 아주 깊이 있게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얇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랑의 모든 기억들이 막 기록되어 있지만 전화번호부 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벼워. 두꺼운데 가벼워. 아니 20대도 나름 근데 평균으로 깊을 거예요. 평균으로 보는데 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연애들을 많이 하니까 30대는 조금 연애를 안다. 많이 알죠. 이제 알고 상처도 있고 골짜기가 생겼죠. 사랑의 헤어짐도 골짜기가 생겼고. 겪었고. 네. 그러니까 이 화양연화의 그 헤어진 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인을 이해할 수 있는 40대는 이제는 사랑을 못 하겠구나. 왜 그래요? 할 거예요. 맞다. 나 왜 이러지? 그렇지. 네. 왜 내가 뜨끔하지?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만한. 근데 이 영화가 뭐 절절한 사랑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불륜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불륜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20대가 보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40대는 조금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랑을 또 내가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감독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양연화의 줄거리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줄거리 좀 말씀해 주세요. 그 1962년도 홍콩으로 갑니다. 상하이에서 이주를 해온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하는 아파트에 있는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집을 보러 오고 한날 한시에 이사를 옵니다. 그때부터 뭐 짐이 막 섞이고 이 짐이 옆에 가야 되고 저 집이 같고 막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조금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만옥과 양조위를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역회사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장만옥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남편이 보이긴 보이는데 등 한 번 보입니다. 등. 그리고 목소리가 다예요. 네. 엄청나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집에 지역 신문사의 편집 기자로 일하고 있는 양조위도 이사를 오는데 그의 부인 또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서 있었나 그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샤워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뿌연 얼굴이 한 번 보이고 거울로 먼 발치에서 보이는 부인이 또 한 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같은 공간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데 스치는 일이 자주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홍콩 가보셨지만 굉장히 좁잖아요. 좁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공간도 비좁아요. 그런데 이제 오고 가는 스치는 과정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조위와 그다음에 장만옥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장만옥의 남편과 양조위의 부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애써 담담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럼 둘이 불륜인데 그래서 옆집으로 집을 먼저 한 건가요? 아니죠. 먼저 이사 왔는데 그렇게 영화적 과정을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나중에 아내와 똑같은 핸드백을 갖고 있거나 남편과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바로 옆집인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위로의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위로의 과정. 그러니까 양조위는 오히려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애써 또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또 생긴 사랑을 또 붙잡지 못하는 도덕적인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차라리 바람 폈던 남편이나 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절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절절하다 보니까 미술적 감각도 그랬고요. 왕가희 감독의 특유의 그 미장센처럼 별것 아닌 이미지 하나가 그냥 속을 막 후벼 파요. 어떡하지? 내가 옆에 있다면 얘기 좀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련한 영화입니다.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 두
그 주인공한테 마음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뭐 이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한창 인기였을 때 부부의 세계는 불륜이고 화양연화는 사랑이냐 이 말이 유행이 있었는데요. 살짝 누군가 이 영화를 아름답게 포장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 봉 감독님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책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렇지만 사랑 이야기. 아, 그렇지만 사랑 이야기. 네. 영화는 영화로 보자. 또 현실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가십거리를 떠나서 내 주변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얘기고 어쩌면 내가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방법도 없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갑자기 여름으로 점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근데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숙성시켜서 다시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인데 식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의 차이를 그 온도 차를 잘 느껴가면서 본인이 어떤 온도에 조금 더 줄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줄거리보다는 색감, 음악 그리고 분위기가 다한 영화잖아요.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왕가희 감독님은 그 이미지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야기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한데 사실 딱 느낌이요. 색감, 영화, 어떤 음악, 그 분위기, 이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양연화는 딱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는 사실은 영화 음악까지 미리 생각하고 만들지 않으면 아마 영화 음악 감독은 머리에 쥐가 엄청 내렸을지도 몰라요. 네.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음악이 있었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영상을 보면 편집이 좀 이상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어떤 장면이요? 걸어서 국수를 사러 가는 장만옥과 만두를 먹는 양조위 장면에서 둘은 분명히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보면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또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판타지인지 현실인지 내가 생각하는 감정인지 이걸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하지만 배우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연기를 하지만 내가 그리워하는 감정을 내 눈빛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 넣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그 이미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군요. 그리고 그 만두 먹고 국수 사러 가는 그 장면이 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만나요. 주로 이 국수 사면서 예. 이 영화 끝나면 국수 먹고 싶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그 본 통을 들고 다니는 장만옥의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나 그 사랑이 별것 아니지만 우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게 필연적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근데 또 국수를 일부러 사러 가는 경우도 보여요. 네. 만나야 되니까.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여러분께 내겠습니다. 아, 좋네요. 화양연화의 장숙평 미술 감독은 장만옥의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심리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십 벌의 이것을 만들었고요. 장만옥은 영화 속에서 20벌에 넘는 이것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종이로 만든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전통 의상 중에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질문이어서 보기 있습니다. 자, 1번 치파오, 2번 아오자이, 3번 차도루.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1번 치파오, 2번 아오자이, 3번 차도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힌트 주세요. 너무해. 오빠 치. 요거 되돌려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화양연화에 나오는 그 장만옥은요. 여배우인 제가 생각해도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치명적이고요. 그 얼굴, 이미지, 연기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걸 끌어내준 감독과 스태프들 이런 영화 안에
출연했다라는 거가 아 정말 매력적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매력적인 그 또 장만옥의 모습을 끌어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여배우가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코믹 배우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딱 분위기 갑자기. 잡는 거 보면 네. 아 역시 희극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는 또 무시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분들은 내적으로 딱함이 그만큼 반대극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끌어오면 그럼 저는 희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비극을 해도 잘하실 것 같다. 그래요? 비극은 더 이상 싫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퐁당극장의 시그니처 메뉴죠. 자, 봉 감독님과 함께 한 장면을 재현해보고 주제가도 이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장면 골라오셨나요? 오늘도 국수를 사러 가는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만난 차우와 리첸이 네. 좀 더 진화되어가는 사랑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길목에서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사랑이 조금 더 무르익은 상태에서의 대화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또 부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차우의 부인 얘기까지는 없지만 지금 장만옥이 느끼는 감정을 잘 고스란히 담아낸 장면이기도 해요. 톤이 조금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감정들을 다 이렇게 머금고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홍콩스럽게 하지 않으면. 네. 홍콩스러운 게 뭐죠? 야 할라야. 여기 TBS야. 저희 재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정 잡으시고요. 네. 레디 액션. 이제 오세요. 외출하세요? 네, 출출해서 국수나 사 먹으려고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늦었는데 일이 많은가 보죠? 심심해서 영화 한 편 봤어요. 어땠어요? 그냥.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그래요? 결혼 전엔 영화도 자주 봤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가로 열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가로 닫고. 가끔은 결혼한 게 후회가 돼요. 그쪽은요? 결혼 전이 훨씬 행복했죠. 결혼이 이런 건지 정말 몰랐어요. 혼자 할 땐 뭐든 맘대로 했는데 둘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네요. 너무 깊이 생각 말아요. 곧 적응되겠죠. 당신은요? 요즘 남편이 살려고 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도 않고 짧은 인생인데 뭔가 다른 걸 찾아야죠. 다른 게 뭔데요? 무협 소설을 다시 써볼까 해요. 벌써 쓰고 있는데 한번 볼래요? 좋죠. 같이 구상을 해도 좋을 텐데. 글쎄요. 난 읽긴 할게요. 아, 그러지 말고요. 그럼 같이 해보죠. 참깨죽 잘 먹었어요. 그냥 만든 김에 드린 건데요, 뭘. 그날따라 유난히 그게 먹고 싶었거든요. 우연히 통했네요. 정말이에요. 그럼 전이만 바빠서. 영화 화양연화 중에 차우가 리첸에게 무협소설을 같이 쓰자고 제안한 장면 재현해봤고요. OST 중에서 네킹콜의 퀴사스 함께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이 노래는 퀴사스는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댄싱 위더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첫 번째 무대에서 이 노래를 차차차로 춤을 췄어요. 그랬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행복해요. 오늘 조회수 좀 올라가겠네요. 보고 싶은데 다시 어떻게 추셨지? 아주 열심히 췄죠. 근데 그 감독님하고 재연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 그 약간 좀 장난기로 막 금방 웃다가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할까 했는데 깔리는 배경음악이 탁 다르니까요. 분위기가 확 잡혀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분위기 좀 잡는다라는 분들은
음악 좋은 음악 다실에서 만났죠. 예전에. 음악 다실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다실. 클래식한 것만 네. 딱 분위기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들어가면서 분위기에 놀라고 음악에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평소의 습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반은 늘 음악이 반을 차지하니까 네킹콜의 이 음악을 이렇게 깔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주인공 인물들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음악이 대신 말을 해주는 거죠. 분위기를. 네. 뮤직 무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화양연화는. 그래서 뭐 키사스도 김기주 씨한테는 댄스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될 대로 되라. 우리 사랑 그냥 될 대로 돼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 좀 반어적인 느낌을 표현한 거잖아요. 상큼상큼님께서 너무 귀여우신 감독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함에 젖어 있을 듯해요라고 해주셨고요. 귀여웠나요? 귀여우셨어요. 그래요? 제가 좀 한 귀여움하는데. 정말이에요. 마지막에 전이만. 왜 굳이 말하고 가. 원래는 그잖아요. 그럼 이만 거기까지인데 바빠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2992님께서 오늘 본 감독님 유난히 귀여워 보이십니다. 특히 힌트 주실 때요. 오빠치? 반대로 돌려보라고. 그러면 정답이 나온다고 해주셨고요. 7313님께서는요. 장만옥은 보면 볼수록 정말 묘하게 끌림이 있더라고요. 화양연화. 남편과 손잡고 다시 꼭 보려고요. 제 안에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다시 살아나겠죠? 남편과 손잡고 본다고요? 네. 영화를 먼저 혼자 보시죠. 네. 혼자 보시고 네. 여보 우리 이거 다시 보자 하면서 손을 잡던가 말던가 그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양조위로 시선이 가고요. 남편은 장만옥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비교하면서. 네. 거봐 양만옥 말 없잖아. 장만옥. 장만옥 말 없는데. 양만옥은 둘이 섞여 있는 양만옥은 누구지? 장만옥 말이 없는데 당신은 뭐 이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영화는 영화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만옥은 어떻게 보면은 장만옥이기 때문에 장만옥이긴 한데 한국에도 어떤 배우가 분명히 좋은 배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마도 한국의 장만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매력적인 누군가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그러려면 선택받은 감독이 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배우한테 초이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힘이 없는 감독, 실력이 없는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우 선택하기가 좀 힘들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 키사스 말고도 또 유메지의 테마라는 곡이 그냥 묵직하게 깔리는데 화양연화의 테마곡. 네. 유메이지의 테마. 네. 1991년도 일본 영화였어요. 네. 그 영화의 주제곡을 다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영화 안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의 침묵, 내 안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오늘 퀴즈 잘 내주셨는데 장만옥 씨가 입었던 의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국수 사러 올 때 옷이었는데 계단 올라가면 다른 옷이야. 그 정도로 이게 언젠지 감각을 모를 정도로. 근데 화려함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늘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정말 이 영화를 다시 봐도 너무 매력적이고 다시 봐야겠다. 부럽고 그 말로 표현하지 않는 장면이 저는 이제 유독 여러 장면들 중에 장만옥 씨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장면이고요. 카메라가 왼쪽으로 트랙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양조위가 밥솥을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야 이거 연출 정말 잘했다. 다시 카메라가 옵니다. 장만옥한테. 근데요 이게 보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양조위가 밥솥을 들고 전기밥솥 들고 있으니까 좀 괜찮다고 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코미디잖아요. 밥솥을 들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밥솥이 매개였거든요. 장만옥과 양조위를 만나게 했던 매개처였어요.
뭔가 상징적이네요. 네. 밥솥 하니까 좀 웃기긴 근데 한데. 생각해봐요. 밥솥 들고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을. 생계 하루에 30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느 나라 배우가 밥솥을 들고 있어도 양조위만큼 야 이렇게 갈 수 있나.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초량함이 아니라 그리움에 사무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화는 네. 두고두고 그냥 1년에 한 3번 정도는 봐야 되는 영화. 내 안에 멜로적인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저 유메지의 테마 그 네. 노래는요. 저희가 연기할 때 깔렸던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맞습니다. 그 음악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양연화. 감독님의 화양연화는 아직 안 왔을까요? 왔죠. 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있지만 그건 과거의 것이고 과거의 것이죠. 물론 과거의 것이었으니까 화려했을 수 있는데 저는 매번 봄마다 옵니다. 봄마다? 네. 그럼 곧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꽃이 필 때. 네. 한 마리의 벌이 돼서 네. 저의 화양연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 한 번 그때 꽃이 쫙 폈었지라고 하는 때는 있긴 있겠으나 내 안에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내 마음에서 꽃을 피운다면 그때가 바로 화양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땐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분에게 네. 저 지금 이런 사랑하고 있는데 어때요? 해. 비겁하게 하지 말고 정말 멋있게 해버려. 그러면 해야죠.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후회 없는 사랑. 자, 이제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양연화에서 장만옥이 20벌 넘게 갈아입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치파오였습니다. 치파오. 오빠 치. 오빠 치? 치파오. 오늘 이렇게 힌트를 드렸죠, 오빠. 치. 이렇게. 자, 메이킴, 수아파파, 케빈 강 0153님 그리고 1772번님 0420님 0506 그리고 3120 1385 8651 1664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 1960, 70년대 홍콩이었는데 거기 영화 안에서 보면 호텔방이 2046호죠. 20469. 네.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를 그쪽 영화에서는 먼저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화양연화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가 2046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화양연화 전에는 아비정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비정전은 60년대, 그다음에 화양연화는 62년도를 배경으로 했고 2046은 66년도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관통하는 게 있는데 미래를 나눴던 그 장소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안에 내 감정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왕가희 감독님도 우리나라 영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옛날 그 박철수 감독님의 30130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바로 옆집에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었던. 네, 그러니까 시리즈처럼 느껴지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박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화양연은 언제세요? 언제였을까요? 네. 하지만 우리 안에 봄은 항상 기다리고 있고 꽃이 피우길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그 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화 화양연을 만나봤고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그 대사 네. 자막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이 어떤? 이렇게 얘기하죠. 티켓 한 장이 더 있다면 나랑 갈 건가요? 라는 질문과 네. 내게 자리가 있다면 내게로 올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수줍어. 아직도 수줍고 미온적인. 이 영화 얘기는 한 3시간 4시간 해도 되는데 짧네요 오늘은. 그렇군요. 영화
잊고 있었던 영화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네킹콜의 Te quiero dijiste. 제가 발음이 별로죠. 저도 참 별로입니다. Te quiero dijiste 함께 들려드리면서 화양연의 OST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 둘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세요. 좋다.